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아내를 만나게 된 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아내는 흔히 말하는 소꿉친구였었죠. 어릴 적부터 제가 많이 좋아했지만 중학생 시절을 남중과 여중으로 나뉘게 되면서 얼굴도 잘 못 보게 되고 살다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야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었었죠. 특이사항이 있다면 아내가 고등학생 때 부모님께서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충격이 매우 컸었는지 장례식 도중에 아버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내와 처제 둘만 남겨졌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책임감이 없었던 장인이랄까요. 그 이후 둘밖에 안 남겨진 아내와 처제는 그때부터 세상의 무서움을 배워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고작 중고등학생이었던 아내와 처제를 돌봐줄 친척들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악의적으로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그나마 쥐꼬리만큼 남아있던 돈마저 훔쳐 도망친 게 친척들이라네요. 그래도 그걸 친할머니가 알게 되면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지만 돈 한 푼 없다시피 한 친할머니가 해줄 수 있던 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또 가장 중요했던 고등학생 시절이었지만 아내는 평소 나름 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던 성적은 하락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처제마저도 좋지 못한 환경에 삐뚤어져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집에도 자주 안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휴대폰 요금조차 낼 돈도 없던 시기라 기존에 있었던 폰마저 해지하니 처제랑 연락하기도 힘들었다는 거죠. 저도 제가 대학생 때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던지라 아내의 그런 처지와 상황들이 마냥 남일같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일은 저한테도 일어났을 일이라는 생각마저 들자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아내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열심히 공부하여 고작 1년 만에 9급 공무원이 되었거든요. 아내가 20살이 되고부터는 할머니마저 아프시기 시작해서 그나마 식당 나가서 일하시는 것도 못하시고 약간마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삶을 벗어나려면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큰 절박함이 들었고 그 뒤로 아내는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매일 하루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절박함이 통했는지 아내는 9급 공무원이 되었는데 할머니가 합격 소식을 듣자 안도하시면서 긴장이 풀어지셨는지 며칠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기와 처제랑 둘만 남겨졌었다고 했습니다. 처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나마 정신을 좀 차렸는지 그때부터는 가출도 안 하고 대학은 가진 못했지만 여기저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다고 그 생활이 어느덧 10년가량 이어졌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그 와중에 연차가 쌓이자 드디어 먹고 살만할 정도의 돈도 벌게 되었고 반지하에서 살던 생활을 벗어나 방이 크진 않았지만 신축투룸으로 처제와 돈을 합쳐 이사도 가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에 저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였죠. 어느 날 저는 구청에 서류를 뗄 일이 있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거였죠. 운명적이었는지 마침 아내의 발령지가 제가 가던 구청이었고 전 얼굴을 알아보고는 아내와 가볍게 시작한 차 한잔을 계기로 발전하여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사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저 역시도 엄마를 잃은 비슷한 처지에서 저희 아버지마저 아내의 장인어른처럼 했다. 저도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자 더욱 아내가 애틋해졌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 참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항상 각별하게 대해줬고 저도 아내를 엄청 아꼈습니다. 아내가 구청에서 야근을 하는 날이나 주말 출근하는 날에는 제가 데리러 가기도 하고 한 번은 거센 태풍이 와서 공원을 밤새 혼자 지켜야 하는 날에는 저도 그곳에서 같이 밤을 새워주고 아침에 출근하기도 했었네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제가 야근하는 날에는 도시락을 직접 싸서 회사까지 찾아와 같이 식사도 하고 누가 누구한테 더 잘한다 따질 것도 없이 그렇게 서로를 많이 챙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 3년을 연애하니 저는 이제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내에게 청혼을 하자 아내가 저한테 처음으로 한 말은 충격적이게도 우리 꼭 결혼해야 돼 였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아내의 답변에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니 결혼도 안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럼 왜 사귄 거냐니까 아내가 망설이다 하는 말이 나는 너무 가난하고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7급 겨우 올라왔는데 그래도 해봐야 얼마나 번다고 지금 아직 모은 돈도 얼마 안 되고 무엇보다 나는 내 여동생도 책임져야 돼서 현재 이런 처지에 있는 나와 만약 결혼한다고 하면 아버님이 안 좋아할 것 같다며 걱정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동생인 처제가 신경 쓰이는 거면 그냥 다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저도 결혼하면 아버지 혼자 놔두는 게 신경 쓰이고 당신도 처제가 신경 쓰이니까 그냥 4명이서 다 같이 살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아버님이 좋아하시겠냐고 우려하면서 말하길래 저는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제가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말하였고 이어서 상황 설명과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아버지가 저에게 2번을 되물으시더군요. 예전에 우리 동네에 있던 연주가 맞냐?
여동생 하나 있던 그 아이? 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걸 다 기억하시냐고 하니까 워낙 어릴 때부터 똘똘하고 이쁘장해서 기억하고 있다고 그 집이 그렇게 됐구나 라며 혼잣말을 하시더니 이내 허락을 해주시더군요. 그동안 남자 둘만 사는 이 집안에 여자가 들어오면 좋지 않겠냐고 나도 적적하지 않고 좋을 것 같다고 오히려 제 맘을 편하게 해주는 말들을 하시며 결혼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뻐서 바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아내는 저희 집을 찾아오더니 아버지께 인사드리며 갑자기 울면서 진짜 어릴 적부터 봐왔던 분인데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시아버지가 되실 줄 몰랐다고 하자 아버지께서는 그래 어릴 적부터 봐온 사이니까 이젠 시아버지 말고 아버지처럼 여기라고 말하자 아내는 제가 모자라지만 잘 부탁드린다며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 그저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아내의 친척들이 아내와 처자에게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결혼식에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아버지께서 그런 아내의 사정을 아는지 상견례도 간단하게 처제를 포함해서 그냥 식사 한 번에 같이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결혼식은 조그만하게 조촐한 소형 웨딩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 거의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본 처제는 아내와 닮았으면서도 이쁘더군요. 그 이쁘다는 게 아내와는 다르게 좀 날리게 이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아내는 화려하지 않고 수수하게 이쁘면 처제는 놀기 좋아해서 그런지 화장도 화려하고 옷도 화려한 편이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려한 스타일 자체를 안 좋아하는 터라 그냥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 4명이서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도 한 가족이니까 서로 편해져야 하지 않겠냐며 말을 놓기 시작했고 저도 처제에게 말을 놓으면서 다들 그렇게 많이 친해졌었죠. 아내는 아버지께 아버님이라고 불렀고 처제는 그냥 어릴 적처럼 아저씨라고 편하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 뒤로 결혼하면서 둘만 살던 아버지와의 집에 처제와 아내가 들어왔고 생활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쓰시던 안방을 저희 부부에게 내주시고 처제와 아버지 방은 원래 제 방을 아버지가 쓰시고 처제 방은 손님 방을 내주었었죠. 그렇게 다 같이 대대적인 공사를 한다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침대도 사고 가구도 사고 정말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가족이 들어와서 기쁘신지 저희가 드리는 돈도 마다하고 본인 모은 돈으로 그렇게 다 사셨습니다. 특히 인테리어하는 공사 기간 동안은 가족이 된 기념이라고 다 같이 여행도 갔는데요. 하지만 여행을 가는데 좀 애매했던 게 바로 방 문제였습니다. 저와 아내야 둘이서 같은 방 써도 되는데 아버지와 처제가 문제였었죠. 제가 난감해하자 처제가 먼저 나서서 자기가 그냥 아버지랑 같은 방을 쓰겠다는 겁니다. 아내는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자 앞으로도 가족같이 지낼 건데 그때마다 여행 가서 방 3개씩 잡고 갈 거냐며 자긴 괜찮다고 방을 2개만 잡으라더군요. 결국 처제의 완강한 밀어붙임에 방을 2개 잡았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있어서 그런지 진짜 아버지랑 처제가 친해진 게 눈에 띄게 보이더군요. 장난도 자주 치고 처제가 물놀이하다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올라오기도 하고 뭐랄까 아들이자 아내의 남편인 입장에서 그 장면이 미묘하더군요. 아내는 그 장면들이 점점 신경 쓰이는지 처제를 불러서 주의를 주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에게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데 이 주변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아버님께 장난치면 어떡하냐고 그것도 좀 심할 정도로 민망하게 뭐라 해서 제가 아내를 말리자 아내가 조용히 고민하다가 저에게 말하길 내 여동생이 좀 연상들이랑만 사귀어서 그런지 어른들 대접을 잘하는 것 같다며 20살 땐 15살 차이 나는 남자랑 사귄 적도 있다면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아버지랑 나이가 몇 살 차인데? 라고 말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문제는 그 뒤로 집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같이 살게 된 지 2달쯤 되어갈 때부터였습니다. 처제와 아버지의 사이가 아내의 우려대로 너무 가까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처제는 집에서 옷차림도 아버지도 입고 저도 입는데 맨날 핫팬츠를 입고 돌아다니고 속옷도 안 입고 잠옷바람으로 누워서 TV를 보다가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면 무릎까지 베고 TV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민망해하면 아버지는 오히려 내가 다 늙어서 생긴 딸이라며 웃으면서 처제랑 노는 게 이건 뭐 부부 사이인 저희보다 좀 심한 느낌이 들 때가 있더군요. 아내가 없을 땐 그렇게 행동하고 아내가 있으면 좀 덜하는데 제가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아내가 꼭지가 돌아서 바로 처제를 구박하자 처제는 서럽게 울면서 절 노려봤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목이 말라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는데 아버지가 몰래 문을 열고 나와 처제 방으로 들어가는 걸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새벽 2시쯤 되었기에 저는 너무 놀랬었죠. 아버지는 까치발을 든 채로 살금살금 들어갔고 처제 방문 소리가 안 나게 조심스럽게 들어가 닫고는 날이 밝을 때까지 나오질 않더군요. 저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도대체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아버지랑 대화를 먼저 해봐야 할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일주일을 더 지켜보았는데 아버지는 거의 매일 밤 처제 방을 드나들더군요. 저는 큰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버지에게 먼저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몰래 처제방에 매일 밤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자 아버지는 갑자기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 사실을 며느리도 혹시 아느냐고 저한테 묻길래 지금은 저만 안다고 하였고 도대체 처제랑 무슨 사이냐고 했더니 사실은 집에 인테리어 공사할 때 처제와 많이 친해져서 어쩌다 보니 서로 연인이 되었다며 처제가 자기를 계속 꼬시려고 했고 아무튼 엄청 장엄하게 늘어놓더군요. 어쩐지 아버지가 그동안 처제한테 몰래 선물도 사다 준 적도 있었기에 그냥 의심만 했는데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말하길 아니 아들보다 어린 여자랑 그것도 내 아내의 친 여동생이랑 그러시면 되겠냐고 하자 아버지는 자기가 알아서 잘 정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오히려 저에게 절대로 아내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만약에라도 이게 알려지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테니 그냥 한순간의 불장난이니까 당분간만 모른 척 해달라며 거듭 당부하는데 미치겠더군요. 하지만 아버지의 호언장담과 달리 2달이 더 흐르는 동안 전혀 바뀌는 건 없었고 그걸 의심한 아내에게 결국 아버지와 처제의 사이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신은 잘못이 없고 처제가 자기를 먼저 유혹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딱 잡아떼자 처제가 울부짖으며 말하더군요. 자기 혼자만 살려고 나만 나쁜 년 만든다며 이렇게 된 이상 나만 뒤집어 못 쓴다고 모두 까발릴 거라며 처제가 말한 내용은 저와 아내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장인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고서는 아내가 그렇게 힘들던 시절 처제가 중학생 때부터 채팅앱으로 남자들을 만나 용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고등학생 때 채팅앱으로 만난 게 바로 저희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것도 1년가량을 만나던 사이였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턴 자기도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일하다가 이번에 언니가 결혼하면서 다시 같이 살게 되자 아버지가 먼저 처제인 자기한테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거절했는데 끈질기고 지표하게 돈이며 선물이며 가져다 바치며 처제를 꼬드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둘이서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지금 자기한테만 이렇게 모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보니 치가 떨려서 안 되겠다고 그러자 아버지가 안색이 질려서는 아니라고 모함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처제가 공개한 휴대폰 문자 내역들이 그 말이 사실인 걸 증명해줬습니다. 저는 순간 넋이 나간 채로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있자 아내는 곧장 처제의 손을 잡고 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모두가 나가버리자 저에게 울면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로워서 그랬다고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더군요. 제가 거기서 더 소름 돋았던 건 이 모든 사실을 처제와 아버지는 이미 서로 알고 있던 상태에서 저희가 결혼하는 걸 지켜보았고 또한 한 집에서 미래까지 했다는 게 참 기가 차고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보름이 지나도록 서로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아내와 한마디도 안 했고 끝내 제가 먼저 아내에게 연락을 하자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은 이혼하자였습니다. 저는 그게 말이 되냐며 우리 둘의 잘못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혼을 하냐니까 아내는 저에게 그럼 당신 아버지와 인연 끊고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 물음에 저는 쉽사리 답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아내는 말합니다. 내 여동생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동생을 나는 못 버리겠다고. 그럼 동물의 왕국처럼 당신 네 아버지랑 내 동생이랑 사귀고 우리 둘이 인정하고 결혼 생활하던가 아님 더는 이 꼴 안 보려면 여기서 끝내고 이혼해서 각자 떨어져서 살던가 해야 될 거 아니냐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당신과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였지만 아내는 자기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적어도 우리가 애가 없는 지금 사람답게 살려면 이혼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현재 몇 달을 이혼을 미뤄왔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언제까지 가반 주고 미루기만 할 거냐고 말하며 도대체 언제 이혼해줄 거냐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상황이 몇 달이 지났지만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무엇이 맞는 걸까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내의 친척들이 아내와 처저에게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